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은 조합원 개인의 재개발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분담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이지구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수익률은 비례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 전체 가격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조합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헌집과 금액이 동일하면 비례율은 100%입니다. 헌집과 새 집을 그냥 교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를 뺀 아파트 금액이 헌집의 금액보다 크면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비례율은 100% 이상으로 표현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를 비싸게 팔거나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비례율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례율은 조합 전체의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 비례율을 내가 가지고 있는 헌집의 평가액에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이 권리가액은 재개발 사업에 내가 이 금액만큼 출자했다는 걸 표시합니다.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 권리가액을 빼면 조합원 분담금이 나옵니다.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분담금을 냅니다. 이 식들에서 우리는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겁니다. 둘째,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셋째, 내 집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겁니다. 일반 분양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질적인 방법, 양적인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적인 방법으로는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지어서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겁니다. 이는 설계와 시공 고급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설계안도 보지 않고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선택권을 포기했고 설계안에 대해서도 중대한 지장만 없으면 계약하지도 못해서 통제권도 포기했습니다. 일반 분양 수익을 높이는 양적인 방법은 성원중학교를 이전시켜서 2077평 땅에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겁니다. 우리는 용적률을 대략 300%로 받았기 때문에 성원중학교 부지를 꽉 채워서 건물을 올린다면 3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대략 6,000평의 아파트가 더 생기는 겁니다. 한 평당 1억 원에 판매할 수 있다면 6천억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공사비, 학교 이전비를 대략 50%로 잡아도 3천억 원의 수익이 추가로 생깁니다. 조합원당 3억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선거 때 협상을 시도하기는커녕 조합장님은 중국으로 여행 가셨습니다. 비용 보시겠습니다. 용역 범위도 불분명한 CM 사업비 49억 원이 사업비로 잡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집행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서울시가 다 해준 정비계획 결정 용역비로 8억 8천만 원 계약했습니다. 성면조사비로 사지구보다 4억 4,7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소방설계 용역 계약을 2억 2천만 원 계약했습니다. 조합장님이 추진위원장이 아니었던 시절까지도 급여로 2억 원을 챙겨가셨습니다. 모두 합하면 66억 4,700만 원, 조합원당 617만 원입니다. 안 써도 될 비용을 이만큼 사용했습니다.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한 마지막 방안은 내 집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해서 금액을 내놓습니다. 조합이 이 금액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조합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조합은 그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 회의록은 올해 총회에 조합원별 추정 분담금을 의결하기 전에 대의원회에서 같은 안건을 심의한 내용입니다. 회의록에 보면 사회자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단 한 명의 대의원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정비업체 직원이 오히려 놀랄 정도였습니다. 조합원별 추정 분담금은 올해 2월 29일 정보몽땅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사회 대의원회에서는 자료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질문도 없습니다.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은 이사회 대의원회를 믿고 의결했습니다.
조합은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 없이 무성의하게 처리했습니다.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품화 설계, 사업비 절감,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조합 내 회의기구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회의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임원들의 학력을 보겠습니다. 학력이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결과의 원인이 학력 때문이라면 우리는 임원들의 학력 구성을 봐야 합니다. 60%가 중졸입니다. 복잡한 재개발 관련법을 이해하고 조합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평균 연령도 67.5세로 다소 연령층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대의원은 대략 12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평균적으로 4명이 회의 현장에 참석합니다. 단 3.4%입니다. 나머지 대의원들은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는 걸로 참석 처리됩니다. 회의를 통상 4시에 하니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도 주지 않고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으니 제대로 된 심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총회는 OS 요원이라고 불리우는 홍보 용역 요원에게 장악당합니다. 올해는 OS 요원 고용으로 9천만 원을 지출했고 전체 총회비의 60%대 중반을 매년 총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OS 요원은 조합의 용병입니다. 우리 돈으로 고용한. 조합원이 아무리 총회 현장에 열심히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도 OS 요원은 서면 결의서에 개입해서 조합이 원하는 표결을 수집해 옵니다.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회의 구조 속에서 각종 계약이 체결되었고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풀기 게임입니다.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면 본 게임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이 우리는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해서 막아야 합니다. 해임 총회 소집 동의서를 제출해 주세요. 성수 2지구 명품화위원회가 바꾸겠습니다.